IT의 신! 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에 7,000명 돌파될 것 같다고 그랬는데요. 이제 곧 8,000명 돌파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더 많이 힘을 내서 우리 채널 더욱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좋은 내용 함께 하도록 하고요. 최근에 이제 또 반도체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계속 안 좋은데요. 그 밑에 이제 서플라이 체인들은 조금씩 주가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4대 공정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굉장히 그래도 중요한 세정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은 말 그대로 씻는 거예요. 그죠? 파티클이나 오염물질들 같은 것을 씻어서 수율을 높이는 걸 하는 역할인데요. 세정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덜 중요한 공정의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수율이 코스트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졌고요. 미세 공정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세정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세정이라는 공정은요, 예전에 식각 쪽에서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습식 식각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습식 식각이 마이크로미터의 세계에서 나노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세정의 영역으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습식 세정뿐만 아니라 건식 세정까지 많이 쓰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 되고요. 예전에는 에어로졸로 이렇게 뿌리거나 아니면 알코올 같은 걸로 닦아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세정을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 제가 증착에서 ALD 원자층 증착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닦아내는 게 아주 미세하게 닦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노 밑에 단위가 옹스트롱이라는 단위가 있거든요. 이게 원자층으로 증착하다 보니까 이제는 1, 2옹스트롱 수준까지 닦여 나가도 이게 수율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것까지 영향을 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고요. 최근에는 이제 디워터라고 그러죠. 계속 많이 쓰는 것들인데요. 디이오나이즈드 워터 이런 것들인데요. 왜냐하면 그 일반적인 물을 반도체 공정에 쓰면요, 그 물 안에는 바이러스도 있고요, 박테리아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미네랄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표면에 남으면 불량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순수한 초순수가 필요하고요. 이온이 제거된 물, 그리고 여러 가지 제거된 물을 디워터 혹은 요즘에는 울트라 퓨어 워터, 딥 UPW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물을 초순수를 걸러낼 수 있는 필터들이 중요하겠죠. 그런 필터를 하는 회사가 미국의 3M입니다.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정 같은 경우는 한 장 한 장씩 하는 이 세정은 싱글 타입이 있고요, 배치 타입이 있습니다. 싱글 타입은 한 장씩 씻어내는 거고요. 뭘 씻어내겠습니까? 웨이퍼를 씻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배치 타입 같은 경우는요, 보통 25장씩 웨이퍼를 씻어내는 겁니다. 당연히 이게 공정 효율은 훨씬 좋겠죠. 배치 타입이. 공정 효율은 좋은데 점점 더 미세화되다 되다 보니까요, 이게 싱글 쪽으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세정의 리드 타임이 길어지는 거죠. 세정을 처리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장비 수요도 늘고 용액 같은 것들 수요도 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TSV 같이 실리콘 관통 전극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일단 싱글 수준밖에 대응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세정을 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에어로졸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공기 같은 거에다가 기체 내에다가 미세한 형태로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고체, 이런 것들, 입자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초임계 유체라는 것도 많이 쓰입니다. 초임계 유체가 뭐냐면요, 액체와 기체 사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어떤 물성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초임계 유체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금도 녹이고요, 셀룰로스나 다이옥신 같은 것도 다 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초임계 유체 세정이 중요해진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소프로필 알코올, IPA라고 그럽니다. IPA라고 그래서 이소프로필 알코올,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쓰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휘발성이 강해서 세정 후 이제 특히 물반점이 남거든요. 물반점이 남아요. 이런 것들을 닦아주는 세정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QDR이라고 그러죠. 퀵 드레인 린스라 그래서
이게 웨이퍼 표면에 화공약품이나 먼지 등을 가능한 한 빨리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되게 중요한 기술이고, 이런 거는 디워터가 많이 쓰입니다. 디워터가 많이 쓰이고요. 자, 세정에서는 중요한 세 가지 물성이 필요합니다. 친수성이 있고요. 그리고 소수성. 그리고 초소수성. 친수성은요, 물과 쉽게 결합하는 성질입니다. 접촉각이 30도 이하여야 하거든요. 접촉각이 30도 이하라는 건요, 옛날에 우리 그 연잎이나 토란잎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동그랗게 고이잖아요. 이게 웨이퍼도 똑같아요. 웨이퍼에다가 이렇게 물이 고이는데 이 접촉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얼마나 물의 성질하고 잘 어울리냐, 여기 중요한 거고요. 소수성은 물과 어울리지 않는 성질이에요. 물과 어울리지 않는 성질이고요. 초소수성은 이제 150도 이상. 거의 진짜 물과 정말 안 어울리는 거죠. 기름처럼 잘 안 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랗게 고이겠죠. 이렇게. 각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보통 물이 옆으로 쭉 퍼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친수성은 물하고 잘 섞이는 성격이고, 얘 둘은 물과 어울리지 않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요 세정하는 용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정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설명드릴 회사는요, 제우스라는 회사입니다. 제우스는 제가 몇 번 분석을 드렸었어요. 그죠? 이 회사는요, 습식 세정 업체입니다. 습식 세정. 아까 습식에서 건식으로 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예, 물론 건식으로 가는 흐름은 맞는데요. 지금 TSV나 이런 아주 어려운, 특히 최근에 이야기한 칩넷, 이런 것들은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섣불리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습식 세정 쪽에서도 기술 진화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부가가치가 높다라는 겁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1Q 실적이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뭐 한 10억 정도 이익이 나왔는데요. 2분기부터는 70억 이상 나올 것 같고요. 3분기에는 2분기 대비 한 2배 가까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4Q는 더 잘 나와요. 3Q 대비해서 더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따박따박 성장하는 건데요. 상반기가 그러면 왜 슬로우 했냐면요, 신사업 쪽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개발비가 많이 들어갔고, 요게 비용 처리화된 겁니다.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반기 실적이 조금 부진했는데 하반기 갈수록 굉장히 좋다는 거, 그게 이제 최근에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룸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우스가 하는 거는 습식 세정인데 굉장히 미세 공정 쪽에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배치 타입으로 만약에 쓰던 것들도 이제는 싱글 타입으로 써야 돼요. 더 미세 공정 쪽에서는. 제가 아까 세정의 중요성 말씀드렸죠. 뭐 ALD 같은 것들 많이 공정을 쓰기 때문에 회로를 다치지 않게 잘 씻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 회사가 굉장히 잘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특징은요, 배치하고 싱글을 둘 다 담당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회사는 어떤 공정이든 다 커버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겠고요. 중요한 게 TSV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앞서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쟁사는요, 세메스나 KC텍 같은 회사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또 특징은요, M&A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적극 활용하는데요. 이 M&A는 기술을 흡수하기 위한 방편인데요. 특히 일본 쪽에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정 기술도 JET라는 일본 자회사 통해서 많이 흡수를 하고 있고요. 신규 사업으로 방원적 로봇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소 이송에 필요한 LOHC라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과거 영상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기존에는 수소를 이송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압력이 필요하거든요. 보통 수소 이송하려면 한 200바 이상은 압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하는 LOHC면 그냥 대기압 상태에서 수소를 녹이고 뽑아서 또 이송하고 다시 와서 또 수소를 녹이고 뽑아서 쓰고 이런 식으로 가능한 기술입니다. 아직까지는 당장 상용하기는 좀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수소 이송의 트렌드가 이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잘 주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또 하나 소개해 드릴 회사는요, 코미코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요, 장비 내 파츠 있죠. 장비 내 소모품, 장비 내 파츠 세정, 코팅,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장비 내 파츠가 이 세정이나 코팅이 필요하냐면요. 보통 식각 같은 경우는 여기 진공 상태에서 진행이 되잖아요. 여기 가스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가스들이 많이 들어가고 이 가스가 플라즈마 상태로 바뀌어요. 그죠? 플라즈마 상태로 바뀌어서 여기서 이제 식각을 하는 거죠. 웨이퍼에다가 식각을 하는데 웨이퍼를 잡아주는 SiC 링도 있을 거고, 그죠? 여기 뭐 일렉트로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파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플라즈마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상해요. 빨리. 가혹한 환경 때문에. 많이 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오래 쓰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이 파츠가 빨리 상하면요. 라인을 세워야 돼요. 라인을 세워서 갈아야겠죠. 그러니까 이 파츠 가격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라인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반도체 라인은 굉장히 비싼 라인이고 이거는 최광석의 고로처럼 계속 돌려야지 되는데 이거를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세우면 바로 가동이 되냐? 아닙니다. 또 조건 잡고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츠를 최대한 오래 쓰게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최근에 실리콘에서 SiC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더 오래 쓰게 하기 위해서는 세정이나 코팅들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담당하는 회사가 코미코라는 회사고요. 1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138억의 이익이 났는데요. EQ에는 한 165억까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시장 컨센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이 영업이익이 한 360억 정도 나왔었어요. 20년에. 근데 21년에는 한 520억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익 많이 나오고요. 중요한 게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겁니다. 영업이익률이 한 23%, 24% 정도 나오거든요. 영업이익률이. 그러면 PER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PER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는 거고요. 제가 그때 한미반도체 말씀드릴 때도 이야기했죠. 이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멀티플에서. 그거는 뭔가 독점적인 지위가 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산업 내에서. 수요업체들이 괜히 이렇게 이익률을 높게 주진 않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보시면 되고요. 또 이 회사가 좋게 보는 포인트 하나는요. 미국 쪽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반도체 굴기. 미국 반도체 굴기 수혜를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게 삼성 하이닉스 많이 하죠. 다 납품하는데요. 이 회사는 인텔하고 거래하고 있습니다. 인텔하고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정부가 가장 밀어주는 회사가 인텔이죠. 그래서 인텔이 지금 파운드리 사업도 한다고 그러고 굉장히 투자가 활발한데요. 인텔에다가 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 힐스브로라는 데 신규 공장을 셋업했고요. 거기 이제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가 인텔에서 낸드 플래시 사업을 인수했잖아요. 지금 하이닉스 내에서 요거를 담당하는 1위 업체입니다, 얘가. 그런데 인텔이 낸드 플래시 사업까지 가져오면 그런 쪽으로도 또 더 많은 수혜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미코라는 회사도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민성지성 아빠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한국 단자하고 우주 일렉트로닉스하고 비교 한번 해주실 수 있습니까? 최근에 우주 일렉트로닉스 때문에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둘 다 커넥트 하는 회사입니다. 커넥트 하는 회사고요. 한국 단자하고 우주 일렉트로닉스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단자는요, 자동차 쪽 비중이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에 퓨어하게 연결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주 일렉트로닉스는요, 모바일 비중이 높습니다. 스마트폰 쪽에 주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동차 비중이 한 20에서 한 2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자동차 쪽 커넥터는 뭐 지금 전기차나 이런 쪽 때문에 상황은 굉장히 좋은 편이겠죠. 그런데 모바일 쪽이 삼성전자만 놓고 볼게요. 삼성만 놓고 보면 상반기 특히나 EQ에 굉장히 안 좋았죠. EQ에 일단은 시스템 반도체가 공급이 부족했어요. 그죠? 공급이 부족했고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데 생산 공장이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셧다운 됐어요. 그죠? 그럼 생산을 많이 못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모바일에 들어가는 부품이 단기적으로는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EQ 실적에 대한 의문감이 좀 들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프라이싱 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자동차 쪽 시장 성장세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이 회사의 성장세는 좋은 편인데 아직까지는 대부분 모바일 향이 70% 이상 되기 때문에 여기에 좀 연동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 단자 같은 경우는 자동차 쪽이 90% 이상이고 5에서 한 10% 정도가 가전입니다. 가전. 그러니까 자동차 쪽이 압도적으로 좋고요. 이익률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좋은 회사입니다.
1큐에만 300억 넘게 나왔거든요. OP가 넘게 나온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커넥터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 단자를 먼저 볼 텐데요. 다만 저는 우주 일렉트로닉스에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삼성이 상반기 이렇게 안 좋았으면 하반기 밀어나겠죠. 그죠? 하반기 물량 밀어낼 거예요. 그죠? 물량 밀어내면 얘들이 납품하는 커넥터 물량도 늘겠죠. 요게 미온 오리에서 화려한 백조로 바뀌는 시간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시면 비중 조절 조금 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요. 뭐 급한 자금이 아니시라 그러면 버텨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이 직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죠? 그러면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또 성심을 다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